자, 탄력성부터 한번 보시다. 자, 탄력성은 한 문제, 계산 문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작년 시험에는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출제를 했던 문제 유형을 한번 보면은,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A 부동산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와 0.5다. 자,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항상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을 말합니다. 자, 요게 0.9가 되고,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분모는 또 자극을 주는 뭐다? 소득이고,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의미하죠. 예, 퍼센티지 다 변화율. 이게 0.5가 돼요. 지금 문제에서 항상 변화율입니다. 자,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상승? 2% 상승하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해요. 수의 법칙에 따라. 그러면 A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은 얼마죠? A 부동산의 수요량 2.9, 1.8% 뭐 한다? 감소한다. 수요량은 감소하고, 두 번째에서 소득은 몇 프로 증가? 4% 증가. 자, 근데 문제는 0.5는 0보다 크니까 A 부동산은 무슨 상품? 정상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한 상품? 증가하는 상품.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식에서 수요량은 몇 프로? 2%. 2% 증가한다. 그럼 결론은 뭐죠? 여기는 1.8% 줄고 여기는 2%는 쓰니까 결론은 몇 프로? 0.2% 뭐 한다? 증가한다. 결론은 0.2% 증가하는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0.2%가 되겠죠. 0.2%.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수식,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소득 탄력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 하나 확인해 봤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죠. 자, 문제는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바로 우리는 소득 탄력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수요량은 2,000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현재 얼마에서 5천만 원. 자, 소득이 현재 소득 5천만 원에서 소득이 얼마로? 6천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플러스 얼마다? 플러스 1,000만 원이 돼요. 자,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 현재 2,000세대에서 수요량의 변동은 모르겠다. 수요량 변동은 모르겠다. 델타 Q. 현재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화분 모르겠다. 이 값이 얼마다? 3.0가 된다. 3.0. 자, 요거 얼마죠? 5분의 1. 1. 자, 5분의 1인데 여기 0보다 크면 뭐가 돼? 정상제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도 뭐 한다? 증가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얼마죠? 2,000. 2,000이죠. 내항의 곱은 2,000에 5 곱하기 얼마다? 델타 Q. 델타 Q는 얼마냐? 3.0인데 약분하니까 얼마죠? 400. 양변에 뭐를 곱한다? 400을 곱해주면 3에 400 곱해주니까 얼마? 1200. 수요량의 변동이 1200인데 몇 세대나 증가할 거냐? 자, 몇 세대나로 물으면 어떻게 돼? 몇 세대나. 이 나로 물을 경우에는 답은 얼마? 1200. 1200.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아직 이런 유형은 출제 안 했죠. 소득 탄력성. 그래서 새로운 유형 하나, 이런 유형은 한번 보는데 이런 형태로 교차 탄력성 한번 출제해서 17회 시험에. 자, 우선 소득 탄력성 한번 봤고, 자,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소득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번 본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계속 출제되는 용어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계속 출제되는 용어가.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한다. 자, 교차 탄력성. 자, 여러분 교차가 나오면요 상품이 몇 개 나와야 돼? 항상 2개.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나오죠. 자, 아파트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교차 탄력성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가 돼? 분자.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몇 프로?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했다? 8% 증가를 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0.5는 0보다 크죠. 이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서로 어떤 관계?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요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우선 요게 하나 나왔고, 자, 그리고 또 뭐를 구한다? 가격 탄력성을 구하죠. 자, 아파트 수요량이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인데 가격은 몇 프로? 16%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 4% 감소했다.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얼마? 0.25.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묻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교차 탄력성은 계속 지문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상품 몇 개? 2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에 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또 묻죠. 자, 아파트에 대해서 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 요걸 보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소득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량인데 요 값이 얼마다? 0.6이다. 0.6. 그런데 소득은 몇 프로 증가? 가구 소득은 10% 증가하는데 0.6은 0보다 큰 정상제. 수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에 있어서 우리 다세대죠.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얼마 증가한다. 곱하니까 6%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6% 증가했는데 문제는 거기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5% 상승을 했을 때 대체 관계니까 요게 0보다 크죠. 대체 관계니까 0보다 커야 무슨 관계? 대체제. 0보다 크다는 것은 다세대 주택 수요량도 증가죠.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도 증가해야 플러스 대체제. 그러면 여기서 6%인데 최종 몇 프로 증가했다? 최종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그 첫 번째 보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했어요? 8% 증가했어요. 최종 8% 증가했는데 여기서 6% 증가하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 여기서 2% 증가하겠지. 2% 증가, 6% 증가 합치니까 몇 프로? 최종
8%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2%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얼마? 5분의 2니까 얼마? 0.4. 0.4. 4번 정도. 수식을 잘 이렇게 세워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출제를 했을 때 틀리신 분 좀 많았어요. 우리 28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자, 5번은요. 자,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요.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소득 탄력성 이용한 문제, 요거 3번 출제했거든요. 또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 요거 또 요거 28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수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가 15회 추가 시험 처음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20회 시험, 21회 시험, 또 우리가 5회 시험에 출제를 가격 탄력성 했어요. 또 수의 교차 탄력성 묻는 문제가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소득 탄력성, 아까 2번 문제, 요거 구하는 건 아직 출제 안 했어요. 교차와 가격은 계속 출제했는데. 근데 뭐가 또 안 했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요거 구하는 문제는 아직 출제 안 했어요. 근데 3개는 다 한 번 냈거든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묻는 건 요건 30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요거와 요것은 아직 출제를 안 했다. 수의 소득 탄력성과 요 2개를 이용한 문제는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건 하나 받고 2번 문제, 지금 5번 문제가 요거 수의 가격 교차 이용한 문제가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1.5다. 자, 5번 문제 봤더니 가격 탄력성, 가격, 수요량이 얼마냐? 1.5다. 자, 아파트 수의 빌라 가격. 자, 빌라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 2.0. 0보다 크니까 아파트와 빌라는 서로 대체 관계 있는 상품. 자,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게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몇 프로? 아파트 수요량은 15% 뭐 한다? 감소했어요. 15% 감소했는데 문제는 요 2개가 합쳤더니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자, 아파트 수요량. 자,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15% 줄었으니까 여기서 몇 프로? 15% 줄어들었으니까 15% 여기서 늘어나야 종전과 같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야지. 그런데 대체제 관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화살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얼마만큼 오른다? 빌라 가격은? 빌라 가격은 얼마? 2분의 얼마? 15% 하니까 7.5% 뭐 한다?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는 않았다. 5번. 그래서 2번, 5번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 자,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우선 출제를 합니다. 29회 시험에서는요, 보완제, 교차 탄력성 또 보완제 구하는 것도 출제했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균형 가격을 보는데, 자, 어떤 지역에서 공급량, 자, 공급량은 그래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공급은 고정됐어.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죠. 공급량은 얼마? Q.
S는 300. 이렇게 3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시장 수요 함수가 요거죠. Q1 D가 얼마? 500 마이너스 2P. 요게 최초의 균형에서 500에서 450 마이너스 2P니까 500에서 450이니까 50 줄었죠. 줄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자, 여기 Q 2D가 450 마이너스 2P. 그럼 이게 뭐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이 점이 새로운 균형. 그럼 균형 가격이 어디서? 여기서 이만큼 뭐 했다? 하락을 했다. 하락. 그러면 균형이 나오면 항상 최초.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에 최초의 균형을 물을 때 이런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요게 포인트야. 균형이 나오면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풀면 돼. 같다. 그럼 얼마? 수요량은 500 마이너스 2P. 공급은 얼마죠? 300 같다. 그럼 2P는 500에서 300 빼니까 얼마? 200. 그래서 P는 얼마 나온다? 100. 요게 얼마? 100이다. 자, 새로운 균형.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 수요량은 450 마이너스 2P. 공급은 얼마? 300 같다. 그럼 2P는 450, 300 빼니까 얼마? 150. 그럼 P는 75. 여기 75야. 그럼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하락했다? 25만큼 하락했어. 25. 1번 정답이 되죠. 자, 이 그림은 한번 그리면 이렇게 이해가 좀 빨라져요.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 자, 여러분이 계산 우리가 유형을 한번 보고, 자, 2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를 할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묻는데, 거기 봤더니 QD1 T 시점의 아파트 수요 함수.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으니까 T 시점에서는 900 마이너스 얼마? P. 공급은 얼마? 2P. 수요량 공급량 같다. 그럼 넘어가면 얼마죠? 3P는 900이 되니까 얼마? 양배를 3으로 나눠주니까 P는 300이 돼요. 그러면 T 플러스 1 시점. 자,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수요량은 얼마? 증가했네요. 900에서 1500으로 600 증가했죠. 수요량, 공급은 변화가 없다. 또 넘어가면은 이 P와 이 P 되면 3P는 얼마? 1500.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P는 얼마? 500이지.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얼마로? 500으로 얼마만큼? 200만큼 뭐 했다? 증가했어요. 균형 가격. 그럼 거래량은 얼마? Q, S는 2P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균형 거래량 얼마? 600. 여기는 얼마? 500 하니까 여기 균형 거래량은 얼마? 1000. 그러면 얼마? 600에서 1000으로 얼마만큼? 여기는 균형 거래량은 400만큼 증가. 균형 가격은 200만큼 상승. 균형 거래량은 400만큼 증가. 2번 정답. 그러니까 항상 푸는 요령은 다 똑같아요. 뭐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이게 중요 포인트죠. 항상 계산 문제는. 자, 3번 문제.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건데,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800-2P.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의미거든요. 수요 곡선은 Q, D는 800 마이너스 얼마? 2P가 주어졌어요. 자, 수요 곡선은 주어졌는데, 자, 여기다가 뭐가 된다? 공급 함수는 P1은 얼마? 요거. 공급 함수 P1은 얼마다?
200이 주어졌다. 그럼 수요 공급 만나는 점, 요 점이죠. 요 점 거래량 얼마? P 자리에, 요 P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200이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은 200에 2 곱하면 400이죠. 800에 400 빼니까 얼마? 400이지. 자, 이런 형태, 최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가격이 얼마로 바뀌었다? 가격이 공급 함수가 얼마? P2가 얼마? 300으로 바뀌었어. 공급 함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얼마? 그러면은 또 P 자리에 또 들어오니까 800에서 600을 빼니까 요 점이 얼마? 200.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400에서 200으로 얼마만큼? 200만큼 뭐 했다? 감소. 균형 거래량은 200만큼 감소하고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수평선이니까 뭐 완전 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그림 그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자, 문제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 뭐 한 20초 이내에 다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수요의 증가, 여러분 최초의 균형 상태, 예를 들면은 최초의 균형은 뭐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주어졌다.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공급도 뭐 했다? 증가를 한다. 예? 둘 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그런데 문제는 수요의 증가가 더 컸다. 예? 시험 문제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뒤에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뭐만? 앞에 것만. 예? 예? 이렇게 증가하면요. 거래량은 뭐 한다?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앞에 것만 생각하면 돼요.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하면 가격은 수요가 이전보다 많으면 가격 상승. 됐네. 가격 상승.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건 요거고요. 공급이 증가하면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는 이 그림의 형태가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죠?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뭐 한다? 그림 그리면 상승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려면은 증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증가 나올 때는요. 어떻게 돼요? 우선 거래량은 증가하지. 당연히. 가격은 뒤에 건 무시. 앞에 것만 보면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답 찾을 때 이렇게 빨리 찾으려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답 찾을 때 만약에 지문에 나올 때. 그럼 우리 최근에 28회 9회 시험에 28구에 요거 출제했잖아. 수요 증가, 공급 증가. 28회 시험에, 29회 시험에. 말로, 지문으로. 그냥 그때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고. 만약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수요도 증가하고 또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올라요. 하여튼 둘 다 이것도 가격 오르고 이것도 가격 오르니까 전체는 가격 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모르지. 이렇게 증가 감소는 반대로 변동하죠. 증가 감소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폭 감소폭에 따라 거래량은 뭐다? 에? 모른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 거래량은 모르는데 가격은 항상 상승해. 이렇게 반대로 변동을 할 때 이렇게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거래량은 모르겠다. 그럼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의 증가 또 이렇게 또 감소 증가 반대로 나오죠. 그럼 또 거래량은 뭐다? 감소폭 증가폭에 따라 거래량은 또 몰라.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둘 다 가격 하락하니까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거래를 하는 건 몰라. 되겠어요?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돼요. 예? 요것을 가지고 지문 나올 때 보면 막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좀 빨리 찾는 요령. 요게 좀 빨리 답을 찾는 요령이 아닐까. 최근에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가 좀 28구에 출제를 했었고요.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는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거미집 모형. 자, 여기에 25회 시험에 출제, 27회 시험 출제, 29회 시험 출제. 작년 안 냈어요. 원래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거미집 모형. 자, 거미집 모형 우리 2개 출제된 문제를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의 모형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하여튼 거미집 모형이 나오면요 수렴형은 반드시 출제를 해. 네, 중요하니까. 하여튼 수렴형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선 A부터 볼까요? 자, A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EP는 500 마이너스 얼마? QT. 그럼 P는 2로 나눠줘야 돼. 항상 이 앞에를요 1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주면은 250 마이너스 2분의 1 QT. 자, 그리고 3P는 300 플러스 4QS. 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QX인데, 자, 여러분 P는 Y축이야. P는 무슨 축? Y축. 그리고 Q는 X축이야. 그때 우리는 Y를 꼬로 A 플러스 BX 1차 함수인데, 요 2차 함수 주어질 때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요 B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P는 Y축, Q는 X축이니까 앞에 나온 요게 뭐다? 기울기야. 그런데 문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여기에 쓰면 플러스 2분의 1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이 커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가거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 그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 예? 기울기가 공급이 커, 수요보다. 자, 이럴 때 이 불균형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들어가죠? 균형으로 들어가는 무슨 형태? 수렴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뭐다?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 무슨 형태? 수렴형이다. 수탄수.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고,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떻게 돼? 역관계니까 부동 방향을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어떤 시장? P1이 꼬르는 400 마이너스 2QD. EP는 100 플러스 4QS. 그럼 P는 2로 나눠주니까 50 플러스 2QS. 자, 이거 네? Q 앞에 있는 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으면요 뭐가 돼? 순환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지면요 이런 형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런 형태. 도는 순환형. 예? 니꼬르가 나오면요 서로 니꼬르가 나오면 순환형. 수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렴형, 순환형의 4번이 정답인데, 하여튼 수렴형은 꼭 출제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또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 D는 얼마? 100만, QD는 100 마이너스 얼마? P. E, 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자, Q 앞에 2를 나눠줍니다.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눠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P. 자, 요거가 다르죠? 예? 요거가 다르잖아. P, 요것은 P가 여기고 Q가 요건데 요거는 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Y 자리에 Q가 온 거야. 요거는 어떤 의미냐? 이때 요 P 앞에 있는 게 뭐냐? 요 P 앞에 있는 거. 요 P 앞에 있는 요게 뭐냐 하면 탄력성이에요. 아까 했죠?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아까 기울기와 탄력성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QP가 바뀌었잖아요. 역으로. 그럼 요거 앞에는 이번 기울기가 아니라 이번은 탄력성.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죠. 마이너스인데 음수가 아니잖아요. 뭐 절대값은 플러스로 만들어야지.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얼마? 플러스 2분의 1. 어디가 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수, 탄, 수. A는 수렴력, 수, 탄, 수. 크면 탄력적이잖아요. 네? 탄력성입니다. 앞에 건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 탄력성을 의미해요. 자, B는 QD는 500 마이너스 얼마? 2P 3 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또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0 플러스 2P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앞에 있는 여기에 뭐다? P 앞에 있는 게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플러스 서로 같죠? 수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으면 무슨 형태? 순환형의 형태. 자,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A 부동산 가격. 자, 수의 교차 탄력성에서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B 부동산에 있어서의 뭐 수요,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 뭐다? 상품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인데 가격이 몇 프로? 5%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몇 프로? 이거는 하락을 했죠.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뭐다?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얼마? 0.8 수요 교차 탄력이 0보다 작으면 A, B 두 상품 무슨 상품? 보완치 1번 정답. 만약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0.8 교차 탄력성의 값은 값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낼 때는요 마이너스 0.8도 복이 있고요 플러스 0.8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플러스 0.8로 가버려 시험 문제 내면은.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처음에 푼 거 여러분 테마 3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예? 이거 약간만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여튼 올해 시험에 탄력성은 반드시 출제예요. 계산 문제.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고 또 올해 반드시 또 계산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테마 4. 이것도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2와 3은요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요 상권 분석 모형은 원래 반드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넬리 아니면 뭐다? 허프 두 합자가 중요한데 컨버스는 레일을 수정한 거니까 관계없고 이 레일리 허프 두 개 중에 하나인데 29회 30회 작년에 허프 이론을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29회는 레일리가 정답이었어요. 이론에서. 그리고 28회는 허프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27회는 레일리 나왔거든요. 그럼 시스템 봤을 때 원래 레일리가 출제 안 될까? 시스템상. 예? 근데 또 허프를 좋아하신 분인데 원래 이 중간고사
이거 보니까요, 레일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허프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일리가 출제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레일리 문제가 몇 번? 1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일리인데 A, B 두 도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C 도시인데 A가 얼마? 40만 명. B는 10만 명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C 도시가 5만 명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때 A와 C까지 거리는 10km, C에서 B까지가 얼마? 5km. 자, 몇 명 가느냐? C 도시 인구 5만 명 중에 몇 프로? 80%만 AB, 80%니까 4만 명이 AB 도시에서 구매하는데 4만 명 중에 몇 명이 A로 가고 나머지는 몇 명이 B로 가느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분수식으로 가. 그럼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뭐에 비례한다? 인구의 비례. 인구 얼마? A 도시 40만 명의 비례. 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중력 모형이야. 그 지문 29의 정답이죠. 인구의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29에는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출제했잖아. 자, B는 얼마? 10만 명의 비례하고 거리 5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이렇게 계산할 때 아까 탄력성 소득할 때 내항이곱은 뭘로? 분모.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곱 25 곱하기 얼마? 25 곱하기 40만 명은 분자. 요거 약분하면 4고 요거 약분하면 4니까 4분의 4니까 1분의 1이죠. 요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는 1대1. 그럼 A 도시는 몇 명? 5만 명에 80%인 얼마? 4만 명. B도 4만 명인데 여기서 얼마를 이용한다? 1대 1이니까 더 1 더하기 1 하면 2거든요. 분모 2 중에 A는 얼마? A는 1 차지하고 B도 얼마? 1 차지하고. 그럼 A 도시로 몇 명 간다? 4만 명에 2만 명은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2만 명도 얼로? B로 간다. 3번 정답. A 도시로 2만 명 가고 B 도시로 2만 명 간다. 자, 지금 여기 거기 보니까 C 도시 인구가 5만 명인데 5만 명의 80%만 A 도시, B 도시에서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조건이 없었어. 지금 우리 계산 문제에 내일 4번 출제를 했는데요. 출제할 때 이거 몇 프로, C 도시 인구의 몇 프로 이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내면 이런 제약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 그때 조심. 5만 명 가면 안 돼요. 5만 명 가서 여러분이 5만 명 가서 2만 5천 명, 2만 5천 명 하면 안 됩니다. 2만 명, 2만 명. 그래서 가끔 이런 거 깜빡해서 5번으로 답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레일리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우리가 C 도시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 어디에? 인구에 비례하고 요 분기점으로부터 요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꼭 기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인구는 뭐죠? 인구는 뭘로 간다? 비례는 분자로 가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반비례는 뭘로? 분모로 가. 이게 바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이잖아요. 유인력. 자, 우선 1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우리가 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